저희가 이제 미디어 영역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이제 영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텔레비전. 네, 텔레비전을 떠오르는 게 맞아요. 왜 우리는 그 미디어에 보는 것들 수단을 텔레비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 기준으로 왼쪽을 나눠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 오른쪽을 이렇게 나눠보면 물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자라왔지만 요즘에 텔레비전보다 뭘 많이 봐요? 유튜브. 네, 유튜브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정보의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유튜브 분야에서 뭐 시간이 아니라 매분당 800시간 이상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계속 되고 있대요. 2018년도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그 미디어를 소비하는 분야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은 우리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방법이고 유튜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것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영상을 어디다 보여줄 건지에 대한 판단도 이때는 필요한 거죠. 아마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생소하고 어려워요. 생소하고 어려워요. 왜? 보는 건 많이 보고 읽는 건 많이 읽어봤는데 내가 그걸 직접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씩 나가보면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똑같이 포함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일반적 의미에서 그림과 소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강의를 하는 제 얼굴도 나와야 되고, 네. 당연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소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깨끗하게 듣는데 불편함 없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촬영할 당시에 모든 것들이 잘 찍히고 목소리도 잘 녹음이 돼야만 편집상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연출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왼쪽이 뭐예요? 왼쪽이? 화면 왼쪽이. 네.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동자예요. 이런 세상을 눈동자로 바라보다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카메라 렌즈로 무언가를 찍히고 찍어 보셨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찍으세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찍으세요? 카메라로 무언가를 촬영할 때? 아, 그냥 잘 찍히는가 보다 이렇게 찍으시나요? 아니면 또렷하거나 선명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멀거나 이런 느낌들이 그 안에 다 담아내는 거죠. 내가 화면이 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줌으로 당겨서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연출의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밑에 보면 예술적 가치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술적 가치는 뭘까요, 그러면? 예쁜 것도 뭐 정의 내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술은 똑같이 그릴 수 없는 걸 또 하나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내리는 예술은 저는 내 생각을 꺼내놓는 게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6분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강의실 안에 네모난 사물들이 많이 보이죠? 네모나게 생긴 사물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네모난 거. 스피커. 하나씩만. 빔 프로젝트. 저기 현수막. 종이. 에어컨. 선생님은요? 책상이요. 여기서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다른 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앞에서 말하려고 했던 걸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걸 다른 걸 찾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솔직하신 분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걸 이분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앞 사람이 얘기하면 다른 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줘요. 똑같은 주제를 줘도 다르게 찍어오는 게 저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적 가치는 영상에서 말하는 제가 예술적 가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어떤 얘기냐? 저랑 수업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마을 가서 촬영하고 그거 있죠. 그때 보면 아무것도 못 찍겠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뭘 찍어야 될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해주냐면 내 스스로가 해줘야 됩니다. 특히 마을 기록과 과정은 내 생각이 많이 개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 자료를 보고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의 분위기를 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문에 실렸지만 신문에서는 그 언론 통제가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옛날 이야기가 오히려 더 확실한 이야기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겠다라고 그 어떻게 보면 목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는
샷신, 시퀀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스토리는 뭘까요? 이야기이긴 한데 이 스토리에 따라서 내가 화면, 영상을 즐길 것인가 말 건지에 대한 결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말 드라마 많이 보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제 내용 어땠어? 그러면 재미없었어. 보지 마. 그러면 안 보죠,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있는데, 자, 샷신, 시퀀스,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스토리는 어떤 학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를 하거나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면 학교는 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큰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샷은 뭐가 될까요? 샷은 구성 요소 중에 한 명, 나, 하나,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강의실을 놓고 보면 내 한 명 자체가 한 샷이 되는 거죠. 이 샷은 어떻게 영상으로 구성하냐면 녹화를 누르기 시작을 하죠. 녹화를 누르잖아요. 그럼 언제 꺼요, 우리가? 어떤 끝나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끝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제가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면 그게 한 샷이 되는 거고. 이거 이제 롱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보면 10초 정도 촬영을 합니다. 동영상은.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자료 그림을 찍는다고 하면 10초 정도 촬영을 해요. 그래서 녹화를 눌렀다가 카운터 가잖아요. 10초쯤 됐을 때 다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그걸 한 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씬은 뭘까요? 씬은 공간적으로 보면 돼요. 이 공간 안에 지금 누구누가 있어요? 수업 듣는 교육생들도 있고 수업하는 저도 있고 수업을 찍고 있는 카메라도 있고 수업을 하고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들이 샷들이 여러 개를 모아놓은 공간 안에 이걸 모아놓은 걸 씬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퀀스는 그럼 뭘까요? 만약에 여기가 학교였다면 다른 강의실에도 다른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피소드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시퀀스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걸 스토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놓고 따졌을 때는 나 개인 한 명, 뭐 교수가 됐든 아니면 수강생이 됐든 학생이 됐든 아니면 행정부는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됐든 한 명을 한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들이 모아있는 공간, 강의실 아니면 행정실 이런 걸 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시퀀스에서는 이와 다른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들 다른 교실들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하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의 최소 단위인 샷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수평 앵글이라고 그랬어요. 수평 앵글은 눈높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높이가 어떤 눈높이일까요? 찍는 사람의 눈높이일까요? 찍히는 사람이에요? 네. 카메라를 어디다 놓냐? 그러니까 피사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찍는다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이 높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제 배 부분에 놔야만 선생님들 앉아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게 보는 시선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죠. 이거 전부 다 사진 한 장씩 다 찍혀 있어요. 언제 때 사진을 보면? 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왜? 사진을 누가 찍어요? 부모님이 찍고 부모님이 아이들보다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찍죠. 요즘엔 그러다 위에서 아래에서도 찍고 엄마들이 이렇게 눈높이로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더라고요. 앵글을 맞춰주는 거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복 광고 중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 보면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찍었습니다. 왜? 뭔가 특정한 것들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을로서 한번 얘기를 볼게요. 우리 마을의 하자 크기도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을의 크기는 어떤 앵글에서 찍어주면 좋을까요? 마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 우리 마을에는 30가구가 집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나타낼 때는.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게 맞겠죠. 우리 마을에는 뭐 수령 30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찍어주면 더 좋을까요? 밑에서 위로. 안 그래도 우람할 건데 밑에서 찍어주면 그게 더 우람하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찍느냐에 따라서 수평 앵글,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을 찍으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보시는 화면처럼 경사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은 전부 다 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벌써 선들이 많죠. 천장에도 선이 가고 있고 지금 제 앞에도 노트북이 선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사진을 잘 찍는 요령 중에서 나중에 카메라를 듣고 있다면 그냥 찍다 보면 내가 흔들릴 때도 있고 아니 삐뚤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 이 핸드폰 이따 화면 안에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에 가이드선이 있어요. 가이드선하고 여기하고 반듯하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출판에 필요한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이 수평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피사체의 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 한 명이 나오면 무슨 샷? 네, 원샷. 2명이면, 3명이면, 4명이면 말하고 싶은 게 맞아요. 네, 네, 포샷 맞아요. 맞습니다. 영상 언어 자체들이 영어로 많이 표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나는 좀 색다르게 하고 싶다. 뭐 한 명쯤께 하나 샷, 2명께 둘 샷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나 사물을 찍을 때도 물고기 한 마리를 회 2접시니까 2샷. 어항이 6군데가 이렇게 있으니까 6샷 얘기하면 되지만 발음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3명 이상, 3개의 사물 이상 올라가면 그걸 그룹샷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다양한 구도로 찍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고 이건 제가 만들었던 화면 안에서 직접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방송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 장면들이 이렇게 그 일부분에 이렇게 녹화가 되어 있는 장면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저한테 영상 언어를 배우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구도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 저건 머리 뒷부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샷으로 찍혔구나, 아니면 하이 앵글이구나, 로우 앵글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샷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이 스트림 롱샷이에요. 선생님들 혹시 농사 짓고 계시나요 지금? 나는 우리 집은 조그맣게 한 3만 평 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조그맣게. 우리가 생각할 때 3만 평에 대한 규모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나는 조그맣다고 하는데 그래갖고 우리 집 찍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드론을 날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 드론을 날려갖고 쭉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줘요. 이제 농사로 얘기를 든 거고 이제 가까이 있는 이제 광주를 근교로 얘기를 들면 광주는 야구의 도시죠. 야구의 도시, 뭐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들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시작 전에 드론에서 이렇게 쭉 찍는 것들이 있죠. 부감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건데 어떤 크기나 규모를 나타낼 때는 이 스팀 롱샷을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이렇게 넓어, 아니면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 우리 마을은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스팀 롱샷을 찍어주면 돼요. 꼭 드론뿐만 아니라 높은 우리 담양 산성이 있죠. 담양읍을 내려다보는 것들, 아니면 담양 호수를 바라보는 사진들이 우리 담양 십경 해가지고 그 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찍혀 있는 거죠. 다음에 롱샷이에요. 아까 이스트림 롱샷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기나 규모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뭔가 서 있는 거지 정확히 어떤 걸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영어상에서. 다음에 이제 풀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타낸 거예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타내서 풀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풀뿌리 공동지원센터의 풀샷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3층짜리 건물이죠. 1층부터 3층짜리가 다 나와야 돼요. 이게 혹시 가로로 길다면 그 옆으로 퍼져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나타내는 걸 풀샷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의 풀샷은 어떻게 될까요? 리모컨 여기부터 여기까지 드는 걸 풀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체로 좀 용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니샷이에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찍는 건 풀샷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체 관절로 점점점 올라오게 되는데 무릎이 있죠. 네, 무릎 영어로 니라 그러거든요. 니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배경에 이제 긴박함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배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찍을 때 니샷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니샷을 찍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니샷은 이건 동영상 촬영용 이제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엔 웨이스트 샷이에요. 무릎 다음에 어디에요? 이제 올라오면 허리에요. 허리부터 머리까지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점점점 느껴질 수 있나요? 이런 사람 동작이라든지 어떤 행동들이 점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음에는 바스샷, 가슴부터 머리까지. 그 다음엔 클로즈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클로즈업에서 뭘 느낄 수 있나요? 표정, 이걸 따르게 얘기하면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농업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키우는 작물들을 찍잖아요. 직접적으로 내가 뭐 딸기를 키운다 하면 딸기가 참 맛있게 익었어요. 그걸 딸기밭 전경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맛있어 보인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끝에서 달려가지고 그 약간 뭐라 그러죠? 초록색 그 가지 안에 잔털이 이렇게 있고 상상이 되시죠? 그걸 클로즈업에서 확대를 찍어줘야 돼요. 거기엔 꼭
빨갛게 익은 딸기가 꼭 걸쳐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나타낼 때는 이 클로즈업을 찍어줘야 되고요. 우리 여행 가거나 어디 놀러 가게 되면 사진 찍어주라는 부탁 많이 받으시죠? 몇 장씩 찍어줘요? 2번 찍어주죠? 어떻게? 똑같은 구도에서. 왜 2번씩 찍어줘요? 흔들릴까봐. 아니면 찍힌 사람이 눈 감았을까봐. 그래서 한 번 더 찍죠. 한 3장 정도를 찍어주는데 그렇게 찍어주는 건 잘 찍어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인데 이제 내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구도를 다르게 해서 찍어주세요. 방금 3장을 찍었다면 분명히 허리부터 이렇게만 잡아가지고 3장을 똑같이 찍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샷 1장, 2번째 웨이스트 맨날 찍던 거 1장, 마지막 클로즈업 1장. 이렇게 찍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클로즈업을 꼭 얼굴 아니더라도 어떤 사물을 찍을 때 아니면 지금 보면 앞에 전부 다 물병 하나씩 있잖아요. 스파클 물병 있는데 광고는 아닙니다. 나중에 스파클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찍어도 어떻게 보면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도 이렇게 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라는 게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굉장히 사회의 많은 영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뭔가 특정한 걸 딱 찍어놓고 조금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헤드룸이에요. 앞에 건 화면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화면의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이만큼의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찍히는 사진이 있고, 2번째, 이렇게 찍히는 사진이 있고, 3번째, 이렇게 찍히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게 보기 좋으세요? 1번, 2번, 3번. 2번째, 그냥 볼 때는 2번째 볼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핸드폰을 열어보면 2번처럼 찍힌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3번처럼 찍혀 있어요. 찍을 때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거든요. 찍을 때 뭐가 중심으로 돼 있을까요? 우리 사진은 인증이에요, 인증. 나 어디 갔다 왔어, 여기 어디야, 거기에 내가 있어, 이러기 때문에 배경에 있는 거하고 같이 찍다 보니까 3번처럼 많이 찍혀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찍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찍을 때는 인물 중심으로 하나 찍어주고 배경 중심으로 아까 풀샷이나 익스트림 롱샷을 활용을 해가지고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헤드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루킹룸이에요. 바라보는 쪽의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서 이쪽 공간이 좀 더 넓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선이 이 프레임 안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넓어요? 바라보는 쪽에 있는 공간들이 좀 더 넓죠. 이걸 루킹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주인공의 답답한 신경들을 표현할 때 보면은 요즘에는 앞에 화면을 이렇게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시선 차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촬영을 하거나 찍을 때 어떤 거에 유의해 주시면 좋냐면, 이렇게 찍히는 사진들은 어떤 사진이에요? 정면에 이렇게 찍힌다 그러면 증명사진. 학생증에 들어가거나 주민등록증에 들어가거나 여권 사진들은 전부 다 정면에서 찍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면에서 찍지 않고요, 바라보는 쪽의 공간들에 대한 여유를 많이 두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실에서 가장 사진을 찍는다면 어디서 찍는 게 가장 이쁘게 나올까요? 가장 좋은 건 빛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빛이 강하지 않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꼭 창문 뒤에서 찍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 위치에서 제가 여기 서갖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시커멓게 나와요. 그걸 역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광을 피하려면 플래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찍을 수 있으면 얘를 올려가지고 이 빛을 제가 받는 피사체가 그대로 바뀌어지면 돼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게 되면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등지고 있으면, 빛을 찍는 사람이 등지고 찍으면 잘 나와요. 리드룸도 마찬가지예요. 바는 쪽의 방향들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할 때 그 가는 쪽의 방향을 좀 더 많이 주면 저 사람이 저쪽으로 이동을 하겠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공간을 많이 주지 않고 막고 뒷공간을 많이 줘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따라오는 느낌들을 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그 찍는 피사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움직일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일 거예요. 카메라가 움직이는데 자, 이 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방천을 따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리 부분, 우리 등록원 넘어가는 다리 부분에서 메타프로방스 방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 때는 좌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좌우로 할 수 있고 위아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21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표현을 할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계단을 딛고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을 첫 번째로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1층에서 그냥 위로 살짝 올려줘요.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리면 내려오는 느낌들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방향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때 그 영상팀 특히 마찬가지예요. 마을 회관 옆에는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을 회관 보여줬다가 느티나무 쪽으로 옆으로 펜을 돌려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마을 회관 옆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풀샷에서 느티나무하고 마을 회관을 같이 찍고 그 다음엔 느티나무 얘기를 하니까 느티나무 또 클로즈업해서 찍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움직임의 방향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엔 달리인 달리아웃이에요. 달리는 뭘까요? 흔히 말하는 카메라를 그 감독 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찍는 걸 달리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핸드폰으로도 찍으시는 게 다 달리기 기법이에요. 녹화 버튼 누르고 막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달리기 기법입니다. 네, 그리고 주민주마웃은 뭐냐면 확대 축소가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카메라 옛날 이제 혹시 6mm 카메라나 8mm 카메라 집에 혹시 갖고 계신 적 있으세요? 그게 있으면 예전에는 그걸 갖고 전부 다 주민주마웃 레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메라가 2대가 있지만 한 대는 여기 강의실 전체를 지금 비춰주고 있고요. 한 대는 주민주마웃 레바 조작해서 저의 이 웨이트샷을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주마웃은 저런 그 움직임이 가능한 거. 스마트폰도 주민주마웃이 가능하죠. 근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화질이 깨져요. 자, 이제 촬영을 할 때 어떻게 찍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나요? 두 사진을 비교를 하자면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오른쪽이 더 좋아 보이죠? 왜 그럴까요? 애기가 그 뭘 들고 있어요? 바람개비를 들고 있어갖고 마치 저걸 후 하고 부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애석한 장면은 눈물 장면이 핵심 컷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용어 중에서 사람의 다리부터 머리까지 찍은 건 무슨 샷? 네, 풀샷이라고 얘기를 하고 풀샷에는 뭘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서 있다 정도만 알 수 있지 어떤 정확한 무언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오른쪽을 볼게요. 사람의 얼굴 부분만 이렇게 확대를 한 거죠. 이걸 클로즈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클로즈업에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뭘 느낄 수 있어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출판을 위해서 촬영을 하더라도 그냥 하나만 툭 찍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풀샷도 찍어보고 클로즈업도 찍어보고 이해되셨어요? 영상은 이게 기본으로 좀 돼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편집을 고려한 촬영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은 풀샷으로 좀 찍어줘라라고 얘기해요. 풀샷이 아까 뭐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건 어떤 규모라든지 크기를 보여주는 익스트림 롱샷 개념과 같습니다. 그걸 찍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걸 찍을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풀샷부터 먼저 찍어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찍어놓은 사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한 마을이 여기 있죠. 조그맣게. 어느 한 마을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볼 때 이게 진실인 얘기예요? 거짓인 얘기예요? 진실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산, 중턱이라는 느낌들이 들죠. 경험상. 꼭대기 위에 이게 있진 않으니까. 산 중턱에 뭐가 있어요? 성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다음번. 기사가 뭘 하고 있나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자, 마지막. 기사의 표정은 어때요? 비장해요? 근엄한가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느끼는 그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사진을 있는 그대로 읽었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읽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떤 걸 할 때 뭐냐면 지금 이 표정을 그대로 놔요.
이 앞에 어떤 영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 앞에 슬픈 표정에 슬픈 영상에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대요, 보는 사람들이. 근데 반대로 이 앞 그림에 재밌고 막 웃고 막 신나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걸 신나게 느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화면을 바로 읽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읽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끔씩 여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 안에 기사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 안에.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성과 기사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을 못 써갖고 내가 사진만을 찍어왔다면 먼저 있는 그대로를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촬영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은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풀샷을 이렇게 찍어주고 점점점 디테일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촬영을 어떻게 찍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동영상을 찍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막 움직이기 바빠요. 왜? 찍는 사람 시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움직여요. 그 순간에는 좋거든요. 근데 편집을 하거나 영상이 가공돼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 특히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흔들었으면 좋겠어. 영상이 처음부터 다 움직여버리니까. 우리 방송 TV를 하면 보면 알겠지만은 일부러 연출상에서 뛰어가거나 달려오거나 아니면 뭔가 이동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샷들을 고정적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 제가 뭐 찍자 그랬어요? 풀샷 찍자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풀샷을 하나 찍고 녹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몇 초간 찍어줘야 될까요? 네, 10초간 찍어주세요. 그것만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 한 명이면 수강생 한 명을 원샷을 잡아서 찍고 앞에 원샷 찍었죠? 그럼 그 다음 또 뭐 찍을까요? 두 명을 투샷을 잡아갖고 찍고 또 이쪽 세 명을 그룹으로 잡아서 세 명 그룹으로 찍고 네 번째는 또 뭐 찍으면 돼요? 또 다 같이 한번 또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이 구도를 계속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녹화를 해놓고. 특히 초심자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찍을 때는 아까처럼 펜도 이렇게 찍고 주민도 찍긴 해요. 근데 초심자들은 그게 어려워. 왜? 어디를 어떻게 가서 멈출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특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 보여요. 근데 제가 선생님 쪽으로 원샷을 이렇게 얼굴 클로즈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딱 왔는데 원하는 구도는 여기서 멈추고 싶었어.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멈출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빼요. 또 너무 많이 뺐네? 그럼 또 넣어. 앞뒤로 계속 조금씩.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많이 처음에는 과다하게 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풀샷을 어떻게 몇 초간? 정확한 구도를 잡고 10초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은 이따 실습할 때 좀 더 거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영상 문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촬영과 편집은 저는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딱 나갔어요. 이게 저는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였죠. 그러면 영상상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다음 그림은 뭐가 나야 될까요? 제가 복도를 거니거나 아니면 건물 밖에 나와도 상관은 없거든요. 여기 문을 열고 나갔으니까. 근데 그건 그 중간 과정은 다 생략하고 다른 강의실에 갑자기 또 강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어때요? 어색하죠. 중간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갔으면 그 다음 장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른 강의실의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화면 밖으로 나갔으면 사람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점프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프컷은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찍어온 사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점프컷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똑같은 걸 3장 찍어줬다 그랬죠. 이걸 연속적으로 똑같은 구도를 연속적으로 배열을 하면 그게 점프컷이 되거든요. 왜? 중간에 톡톡 켜요. 이건 나중에 편집할 때 사진은 상관없거든요. 동영상 편집하게 되면 그게 눈으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억지로 연출하지 않는 이상 이 점프컷은 연속적으로 같은 구도를 연속적으로 배열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어요? 그건 피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프레임 방향의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각도와 샷으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밑에 지금 보이는 사진과 위에 보이는 사진이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잘 찍혀 보여요? 왜? 다양하게 찍혔죠. 다양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밑에처럼 찍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근데 이제는 위에처럼 찍으려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위에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를 찍더라도 벌써 제가 이제 그 영상 언어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나를 10컷으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뭘 찍을 수가 있어요? 정면, 측면 이런 것도 쓸 수 있는데 구도로 이왕 아까 우리 풀샷부터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슨 샷? 풀샷. 무릎, 니, 웨이스트, 바스, 클로즈, 풀, 리, 웨이스트, 바스, 클로즈 5개네요? 내가 10컷 찍으라 그랬는데 5개만 찍고 말아야 되겠네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 배웠잖아요.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수평 앵글 여기서 5개씩만 찍으면 벌써 나를 몇 컷으로 표현이 돼요? 15컷이 표현이 되는 거죠.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그것만 있어요? 나는 10가락의 손가락, 10가락의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만 찍어줘도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손가락 하나,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클로즈 중에 이게 점프컷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손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왼손은 팔목부터 손바닥이 나오게끔만 찍어요. 뭐 오른쪽은 똑같이 그렇게 찍어도 되긴 하는데 점프컷이 되잖아요. 오른쪽은 팔꿈치부터 다시 왼쪽 오면 어깨부터 이런 식으로 구도를 다양하게 바꿔주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할 거예요. 제가 40초에 뛰든 1분을 뛰든 저는 이게 느리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나중에는 40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풀샷을 보여줘요. 그거 좀 있다가 뭘 보여줄까요? 뛰니까 발 구르는 모습. 또 지루해질 때쯤 되면 어디요? 얼굴. 또 지루해질 때쯤 되면 어디? 팔. 또 다시 다리.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갖고 계속 다양하게 찍어줘야 돼요. 사진을 찍을 때 절대 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강의실이 한만 꽉 차도 우리 지금 이 가운데 복도 있죠. 이 복도의 정면에서 찍는 사진들은 에러입니다. 왜? 한참 중심이 되는 사람 시선이 모이는 쪽에 빈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꼭지점에서 찍는 이유가 그래요. 여기서 찍으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 많지는 않지만 그냥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에 수업을 듣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걸 찍어주면 돼요? 집중. 눈빛이라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적는 이 손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이 설명드렸던 이 영상 언어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보다는 위에 쪽 그림을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편집을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얘 하나 찍었죠? 얘 하나 놓고 얘를 놔요. 그 다음에 이 옆으로 가도 되지만 다시 풀샷으로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를 보여줘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으면 가장 나이스하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도 있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물을 다양하게 찍어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네모란 게 보이시나요? 네모가 보이죠? 이 네모 크기가 다 달라요. 이 크기가 다른 네모가 몇 개 보이나요? 네, 집중적으로 지극히 본능적으로 PPT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11개가 맞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11개 하려면 이걸 보여주지 않았겠지. 13개? 몇 개의 네모가 보이세요? 12개. 풀샷. 그러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다른 네모를 11개 그려놓고 걔네들을 싸고 있는 네모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네모니까.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볼 때는 12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언어 부분들을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찍을 때 얘를 기억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얘는 이제 찍히면서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배웠다고 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지금까지 찍어왔던 촬영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걸 버리기는 없고 한 번씩 찍어오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되새겨서 그 찍을 때마다 그 염두에 두셔서 하면 좋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기회 되시면 집에 가셔가지고
나눠준 유인물 있죠? 예. 절대 버리지 마시고 얘를 가지고 나중에 내가 찍을 때 한번 이 구도로 한번 찍어볼까? 이런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얘를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외우는 애가 아니에요. 외운다고 쉽게 그대로 찍히는 애도 아니고 아까 제가 예술을 얘기를 했지만 예술적인 영역들이 강해요. 카메라 2대 세워놓고 똑같은 곳에서 찍는 것 같죠? 근데 이 클로즈업 잡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찍어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항상 사람 감정에 따라서 구도를 많이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풀샷부터 촬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풀샷부터 촬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풀샷은 말 그대로 큰 게 나타낸 거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클로즈업은 뭘 나타낼 걸까요? 이건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자꾸 스파클을 보이는데 처음에 그냥 스파클 이렇게 찍어놓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저거 스파클 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풀샷을 찍어놓으면 저기 물이네, 물병이네. 근데 브랜드는 뭔지 모른다는 거죠. 점점 좀 디테일하게 찍어가면서 마지막엔 그 스파클을 이렇게 이야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거 찍을 때는 풀샷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앞으로 이건 과제예요. 필수고 내가 사진을 잘 찍고 싶다, 동영상을 잘 찍고 싶으면 앞으로 사람들 사진 찍어줄 때 똑같은 구도로 세 장을 똑같이 찍어주지만 그때 잠깐만요를 한 번 더 외쳐가지고 다른 구도를 2장 더 찍어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방금은 클로즈업 찍었어요. 제가 얘기해서 다른 거 찍으라니까 풀샷을 찍었어. 그러면 다음 거 뭐 찍어야 될까요? 바스를 찍어도 되는데 나 몰라. 그냥 내가 방금 풀샷 찍은 것뿐이 기억 안 나. 다시 클로즈업 찍어도 무방합니다. 풀샷 클로즈업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런 구도의 변화가 있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양하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